부동산 관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맨 처음에는요. 관리에서 맨 먼저 관리의 의미. 그래서 부동산 관리란 말은 부동산을 잘해서 돈 많이 벌자 그거죠. 최요사의 목적은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관리의 의미요. 관리가 무슨 말인지 첫 번째는요. 관리는 맨 먼저 첫 번째가 1차적 관리 조치. 1차적 관리 조치란 말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미리서 사전적 조치, 예방 조치, 사전적 예방 조치를 1차적 관리 조치라고 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샀습니다. 취득. 제가 샀어요.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요. 제 손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취득 과정.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보존 활동. 보존 활동은 법률적이죠. 이게 보전 또는 보 안 나오면 그때는 기술적이 맞죠. 보존 활동이요. 요거 나온 것은 여기는 주로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 잘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여기는 경제적. 그 다음에 개량. 뭘 고치겠죠. 기술적. 여기 세 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팔아야 되겠죠. 그럼 처분. 여기까지. 그래서 관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합니다?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맨 첫 번째는 처분행위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손에 들어와서 나가기 직전까지 관리지. 처분행위 자체는 거래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자체는요. 요건 어쩌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래활동이요.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래활동이 관리활동이 아니라 거래활동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개량이란 말은 동일성, 동질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량활동이요. 여기는 동일성 또는 동질성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대수선은 아니란 얘기죠. 껍데기는 나오는 거 바꿔야지 만면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성 또는 동질성이 어쩌니까 유지가 된다는 얘기요. 일단 첫 번째가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의 내용. 두 번째가 관리의 내용이요. 요 내용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법률적 관리 있죠. 요거 따지는 문제.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가장 소극적 관리고 유지 관리 또는 협의의 관리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가 기술적 관리요. 기술적 관리는 그보다 유지 관리요. 또는 아니면 협의의 관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협의의 관리라고 말하고 또는 소극적 관리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설비 관리, 시설 관리, 보전 관리, 보안 관리 뭐 이런 거 나온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이요. 경제적 측면은 주로 수지 관리하고 인력 관리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경영 관리라고 말하죠. 경영 관리요. 경영 관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수지 관리, 돈 관리하고 사람 관리. 그러니까 수지 관리를 또 다른 말로 회계 관리라고 하겠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재무 관리겠죠. 회계 관리, 재무 관리, 돈 관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재무 관리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관리는 사람에 대한 관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 관리는 인사 관리 또는 노무 관리. 맞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사 관리요. 노무 관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적 측면이요. 법률 측면은 계약 관리. 주로 이제 대업무강조이라고 계약적 측면 계약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만 우리가 금방 알기가 쉬운데 여기에 벗어난 게 딱 세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맨 첫 번째는 토지의 경계 사정. 토지의 면적 재보는 거 있죠. 토지의 경계 사정, 경계 확정이요. 경계 사정,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이건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는 어디요? 기술적. 그죠? 법률적 아니라는 얘기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험 등의 가입. 우리 보험 가입하는 거 맞죠? 보험 등의 가입이요. 보험 등의 가입 자체. 보험 등의 가입 자체. 가입은 여기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래도 안전성, 사고 대비 아닌가? 근데 보험을 유지하고 보험을 관리한다. 그럴 때는 경제적이 맞죠. 보험료 내고 하는 것이 관리하는 거니까. 보험 가입 자체입니다. 가입하는 것은 기술적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원의 채용과 면직. 사람을 지금 뽑았습니다. 채용이요. 그 다음 또는 면직. 잘라낼 수도 있죠. 여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법률적인 고용계약이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일부러 보면 여기가 맞아요. 인사관리는 뽑은 다음에 교육, 훈련시키고 사기부여하고 동기부여하고 잘하게끔 우리가 설득하고 이거는 건 전부 다 인사관리. 뽑는 것 자체, 자르는 것 자체는 계약으로 봅니다. 고용계약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제 변형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변형시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거요. 이걸 약간 변형시켜서 요렇게. 관리의 내용을 이번에는 소유자. 그래서 이제 AM이 무슨 말이고 PM, FM 그거 하는 거예요. 맨 위가 소유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자산관리자. 그래서 AM이라고 말하죠. 자산관리 또는 아니면 자산관리자요.
자산관리하면 자산관리자. 그래서 그걸 어셋 매니지먼트, 어셋 매니저. 여기는 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제 부치가 좀 큰 거, 비정기적. 그래서 여기는 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게 많이 들어가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 매각한다든지, 또는 건물에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은행으로부터 5천억 대출 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면 대리는 가방 들고 만들면서 따라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인은 누가 하겠습니까? 대표에서 걸 거 아닙니까? 또는 자금 담당 이사가. 맞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A엠은 뭐다? 머리액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기관, 의결기관. 이사들 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뭐가 있냐? 종류가 또 세 가지 이렇게 있었죠. 여기는 취득과정. 이제 살 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처분과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운영과정. 여기 운영과정. 여기만 따지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관리.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은 누가 관리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하는 거 맞겠죠. 자산관리자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밑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밑에 가는 게 이제 부동산 관리요. 부동산 관리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 또는 부동산 관리자를 이거 줄여가지고요. 이걸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PM이라는 말 쓰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또 몇 가지 있었습니까? 또 네 가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가 임차인 관리. 누구한테 줄 건지요. 그래서 임차인 관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관리. 여기 수지 관리는 저기 따지면 그저 경제적 관리가 있죠. 수지 관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계약 관리. 법률적 관리가 있죠. 여기는 계약 관리 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시설 관리. 여기는 시설 관리 아니면 또는 시설 관리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FM이라고 말 써야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는 뭐 고르자? 요 사람의 업무 영역하고 요 사람의 업무 영역을 좀 구별합시다. 요게 키. 그러니까 위쪽은 조금 여기는 적극적. 주로 적극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조금 소극적. 그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틴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어쩌니까 정례화되고 루틴화되어 있죠. 일상적인 것. 그러니까 방제, 방범, 방화. 당직 누가 쓰죠? 회장님이 당직 쓰는 것이 아니라 대리가 당직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종류를 애워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시험 볼 때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 그거 안 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실전에 그거 한 거. 애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굳이 애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대리가 하는 역할, 회장이 하는 역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죠? 부지 매입 계약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광주로 이사를 온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평 부지 매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하겠는가? 최상층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대리는 만년필 들고 서류 들고 가방 들고 따라는 가. 사인은 누가 합니까? 대표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은행으로부터 1조 지금 대출계약 체결한대요. 누가 할까요? 대리는 서류조사하고 어쩌니까 사후조사하고 어쩌니까 서류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자가 얼마고 그런 거 따지니까 대리가 하겠지만은 최종적인 사인은 누가? 회장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이.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 속된 말로 좀 구찌가 커. 액수가 좀 큽니다. 그리고 비정기적.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쪽은 뭐겠습니까? 일상적. 매일매일 하고 문 열고 문 따고 그다음에 어쩌면 스위치 내리고 화재 또는 어쩌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전부 다 누가 하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맞죠? 에너지 관리 이런 것 전부 다 이쪽에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손, 발. 여기는 머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가운데 중개기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은 주로 감성적으로 주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정은 요 사람이 취급하지만은 취득과 영업과정은 처분과정은 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취득하고 운영 처분과정은 자산관리자 영역이지 이 사람 영역이 아니죠. 여기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가지고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말 되잖아. 이 표 가지고 말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층부 여기는 대리급이다. 손, 발이다. 위쪽은 머리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관리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관리 방식이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다 있겠지만은 관리 방식에는 또 종류가 크게 내가 직접 할 거 있고 남한테 맡길 수도 있고 혼합관리, 자가관리, 자치관리, 자연관리, 직접관리, 근대적 관리요. 자가관리. 내가 내 물건 관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 통제 잘 되게 당연히 내가 내 건 하니까. 근데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몇 가지만. 첫 번째가 장점이요. 장점 뭐가 있었습니까? 기밀관계, 보안관례 또는 시설 애호. 그러니까 내 물건이니까 잘 아끼는 거 맞게 시설 애호요. 또는 보안관계 또는 아니면 기밀관계, 기밀 이런 거 잘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것만. 물론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없죠? 아니죠. 많이 있는데 이게 키니까.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알아도 답은 나와야 안 나와요? 거의 나올 거니까. 물론 다른 거 다 알아두면 좋아요. 자가관리 장점이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못 외우니까 가장 키워드만.
내 거니까 아낄 거다. 그 다음에 보안관계, 비밀 같은 잘 안 새나갈 거다.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요. 요거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내가 뇌물관리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쩌니까 전문성 어쩌니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일화 되기 쉽죠. 내가 뇌물관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냥 때우려고 돈 안 들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타성화 또는 매너리즘이 어쩌면 굉장히 클 거다. 그로 인해서 어쩌니까 나중에 큰 사고 나요. 그리고 오래 못 써먹죠.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요. 요렇게요. 관리 잘은 오래 가는데 이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위탁관리란 말은 위탁관리는 간접관리겠죠. 자가관리가 직접관리였던 위탁관리는 간접관리, 외주관리. 나만 주는 거니까 남한테 맡기는 거. 업체한테요. 그러면 여기는 장점 뭐겠어요? 요놈을 단점이 장점이 돼요. 여기 오면 장점 뭐가 되냐면 남한테 맡기기 때문에 어쩌니까 전문성 높아져요. 그로 인해서 타성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용 연수가 길어지고 관리가 합리화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전체도 따지면 오히려 저렴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요. 믿을 놈이 없어. 다 한마디로. 물론 시험에서 믿을 놈 없다 말 안 나오겠죠.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단점은 연역하면 여기 단점됩니다. 이게 단점. 그래서 기밀관계 잘 안 될 거고 보안관계 이거 잘 안 될 거고 시설 에어 잘 안 될 거다. 이게 종업원 마인드하고 사장 마인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사장은 나갈 때 반드시 어쩌면 컴퓨터 끄고 나간다니까요. 종업원은 근데 그냥 보고 가요. 시키면 그때 와서 해. 그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요 두 개를 합치는 것을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혼합관리. 그럼 혼합관리란 말은 요 두 개 장점만 포섭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의미가 혼합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은 맡기고 자가관리한대요. 그 말이 해석이 안 되니까 가장 쉬운 말이 그거였죠. 몸으로 때우고 힘쓰는 것은 남 주고 돈 들여 내가 쥐고 가장 쉬운 말이. 시험 지문은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자가 뭐겠습니까? 위탁이 맞겠죠. 청소하고 시설, 방어 이런 것들. 그래서 갈비집에 카운터는 누가 앉아있어? 배달은 누가 합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카운터는 누가? 주인 마담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업원 안 맡기잖아요. 빼가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거 하고요. 요놈에다요. 그 다음에 경제자고 법률자는 어쩌니까 여기는 자가관리. 이게 맞죠? 그러니까 돈 대고 내가 쥐고 있고 몸 쓰고 힘 쓰고 짜증나는 것은 남 주고. 시설관리, 보안관리 전부 다 남 주는 거고 경제적 법률적은 내가 쥐고 있고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잘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결점만 노출한다고 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책임 소재, 책임 한계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죠?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불분명한데 대부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불자를 빼고 어쩌니까 대부분 분명하다. 요거 잘 빠지잖아요. 불분명한 거. 요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 6줄이 하면 딱 경우는 딱 2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알면은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물론 다 외워두면 나쁘진 않지만 자, 읽어 봅시다. 자, 보시면 거기 1번부터 부동산 관리란 옳지 않은 것은 관리의 의미 얘기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목적에 따라 대상부동산 관리 운영 또는 유지하는 것. 맞죠? 근데 관리의 목적 근본적으로 뭘까요? 채용 사용, 그 다음에 수익성 높이는 거. 결국 우리가 부동산 하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오래 잘 써보려고 하는 거 맞죠? 말 뜻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시와 건축물의 발달, 부재수자 증가. 이것 때문에 관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도시화됨에 따라서 건축질 발달, 고층건물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하기에서 빌딩 관리사, 주택 관리사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세부적으로.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전부 다 같이 하는 종합적이고 복합 개념을 한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다 보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관리의 측면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단한 물리적, 기능적은 기술적 관리죠. 물리적, 기능적은 기술적. 물리적은 새거, 헌거, 시간. 기능적은 제대로 지어졌냐, 잘못 지어졌냐. 설계, 설비, 구성요소, 투입 비율. 이렇게 설계, 설비가 어쩌고, 투입 요소가 어쩌고, 결합 비율이 어쩌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것이 기능적 하자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연결합니다.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의 경제관리는 부동산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그런 효율성을 차지하는 것, 돈 관리, 수지 관리. 맞죠? 그러니까 지금 5번은 지금 수지 관리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죠. 수입과 지출, 경비와 비용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요. 됐죠? 답은 네 번째.
이 정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부동산을 설명해놓은 가장 옳은 것은 환경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하는 것, 바퀴벌레 때문에 뭐 뿌리는 것, 그 전부 다 위생관리, 환경관리. 그 다음에 설비관리, 보존관리, 보안관리는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 그 보안관리는 위험에 대한 거, 보안관리, 위험. 통신보안, 근데 통신대들 많이 쓴 거죠. 통신보안을 말하면서 보안관리, 안전성, 위험을 줄이는 거, 기술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수익, 수익 얘기 나왔네요. 임대수익, 임대체계약. 그러면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체 계약이니까 임대수익만 나오면 경제적인데 거기 계약이란 말 나왔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니까 그러면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법률적 계약관리니까 임대체계약 한다든지 아까 고용계약 한다든지 계약관리는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 실시하는 것은 법률적이 아니라 또 기술적. 보세요. 이게 나온 이유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기본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경계사정은 면적 재보니까 물리적 측면을 재보는 거니까 겉모습이요. 기술적. 경계 나왔다고 해서 또 소유권 나오면 법률적이 아니라 기술적입니다. 네 번째, 인력관리와 총수익의 극대화. 인력관리는 노무관리, 인사관리. 총수익 극대화가 보니까 수익관리, 수지관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속합니다? 경제관리에 속합니다. 당연히 말마. 맞죠? 답은 네 번째는. 다섯 번째, 권리분석을 행한 이후에 이에 따른 조정대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부동산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됩니다. 법률적 관석이요. 그런데 원칙은 과거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권리분석이 우리 시험범주에 포함이 됐었어요. 과거 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범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했던 거죠. 권리분석도 1, 2, 3차가 있고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온 것도 지금 말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권리분석 요즘 시험에 안 나와요. 그 파트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포함됩니다. 3번에서는 거기 4번이 답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거기 5번 같으면은 그저 관리 영역에 대한 얘기네요. 그다음 부동산 영역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연결에 바람직한 것은 지금 뭐 찾아보십니까? 요거 찾아보세요. 지금요. 관리 내용 영역. 이게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고 찾는 문제. 자 보시면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그다음 재투자 결정, 그다음 대전 리모델링 이런 것 전부 다 자산 관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각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입 매각한가요? 부정기적이고 얼른 보시면 좀 구찌가 크잖아요. 규모가 좀 크고 액수가 좀 큰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산 관리요. 기업번은 자산 관리가 맞죠? 두 번째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방제, 방범 이거는 시설 관리. 그죠? 그러니까 FM에 속하는 거 맞죠? 대리가 하는 일은. 그 다음에는 거기 수지 분석, 시장 조사, 마케팅, 공간 배치, 임대료 책정, 임대차 관리, 세무 관리 등등 이거는 부동산 관리에 속하는 거 맞죠? 건물 임대차 관리. 그 답은 나왔죠? 그래서 5번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6번째 6번 관리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뭔 것은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 가치 증대시키는 다양한 모색하는 가장 적극적 관리다. 예,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적극적 소극적은 권리 주체가 바뀌면 적극적, 안 바뀌면 소극적 이렇게 말하죠.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 팔고 서울에 있는 빌딩 팔아서 광주에 땅 사고 A 주식 팔아가지고 B로 바꾸고 또 현금을 어쩌니까 무슨 채권 해가지고 뭘로 바꾸고 이런 건 전부 다 자산관리에 속하는 거죠. 돈관리원. 근데 진짜 애석한 건 서민들은 이걸 맡길 게 없죠. 이거 맡길 정도면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예를 들어 재벌가 쓰는 거죠. 우리 서민들은 그래도 소유자가 이거 맡길 종류가 몇 개 안 돼. 그래서 내가 해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 맡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등급 넘기면서 이거는 부산 있구나. 이거는 광주 있네. 배 안 고픕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요. 건물 하나씩 삽시다. 건물 사가지고 임대로 먹으면서 그죠? 평생 편안하고 여행 다니면서 그거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 맞죠? 딱 석 달만 고생합시다. 석 달만. 딱 석 달만 앞옆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합시다.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어쩌니까 내년부터 룰루랄라. 내년부터는 저는 내년에 이거 같은 일 하고 있겠지만은 저보다 훨씬 좋은 처지자를 사실은요. 내년은 저 이거 또 해야 돼요. 똑같이 여름에. 내년은 이거 안 하시고 어쩌니까 땅 사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어쩌니까 오 저기다 뭐 치면 되겠다. 이거 하면 좋잖아요.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매입 매각, 재수사 결정. 그러니까 그 종류를 외우시라는 것이 이게 어떤 유형인가 그거 보자니까 좀 큰 거잖아요. 여기는 그저 자산 관리, 어셋 매니지먼트 나왔죠. AM이란 말. 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 리모델링. 그 다음에 관리 업무, 리모델링은 언제? 그죠? 전체 다 바꾸는 거. 그거는 자산 관리 속하죠. 대리 가는 거 시설 관리가 아니죠. 시설 관리 있는 그 자체가 어쩌니까 뭐가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시설 관리는 아까 소극적. 소극적이란 말은 권리 주체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문 열고 문 닫고 그죠? 에너지 관리, 방제, 방법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요. 그래서 거기는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지 그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그죠? 어셋 매니지먼트요. AM에 속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개발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딱 몇 개만 하자니까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지만 4개가 기본입니다. 여기다 끼워 맞추면 되니까 훨씬 더 쉬울 거니까 딱 정해놓고 좀니까 요거 적어보시는 거예요. 요거 적어보시고 한번 직접 써보시고 딱 써놓고 좀니까 한번 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저처럼 먼저 한번요 말 한번 해보시고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100% 외워집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들 앉아봐 해놓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군대에서 어쩌니까 군대에서 교육대 가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2시간 동안 뭐 막 말하고 어쩌면 30분 뒤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거 다 돼요. 30분 동안에 전부 다 애워진다니까요. 대신에 딱 누가 서 있으면 몽둥이 들고 딱 서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돼요. 2시간 동안 어쩌니까 교관이 무슨 말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다음에 30분 뒤에 이제 시험을 봐요. 처음에는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서 있으면 돼, 뭐 들고. 아니, 진짜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다 된다니까요. 나무 앞에 가서 차렷 열쪽 이러고 어쩌니까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딱 하면 나중에 저절로 애워지더라니까요. 그럼 그거 딱 애워지면 어쩌니까 이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럼 내 거 완벽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남 가르쳐 주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 저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저는 저절로 나와요. 너는 좋겠다 그래서. 그죠? 저절로 좀 나오잖아요. 저절로 말이 나오니까 왜? 수없이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말이 막 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글씨 써가면서 또 딴 얘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하니까. 맞죠? 대신에 민법은 제가 몰라요. 공법도 모르고 요거 하나만 저보다 훨씬 나으시다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3번이 좀 틀렸죠? 네 번째 보시면 시설관리는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관리, 건물 청소, 방제, 방범 등등 이런 것들 유지관리, 가장 소극적 관리. 그러니까 뭐를 바꾸지 않고 유지관리고 소극적관리, 협의관리는 전부 다 시설관리가 맞을 거다. FM.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지분석, 시장조사, 마켓 공간 배치 이런 건 전부 다 임차인 배치라든가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부동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PM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5번, 6번 똑같은 문제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관리 방식 얘기 나왔네죠. 관리 방식에서는 거리가 먼 내용은 자치관리, 자기관리, 자가관리, 직접관리 그죠? 내가 직접 하는 거. 이 방식은 관리원은 관리 업무이 안일화되기 쉽고 타성화되기 쉽고 그리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해서 단점이 또 딱 2개 나왔네요. 묘하게. 요거 어쩌면 떨어지고 요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사실은요. 물론 이거 말고 단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딱 저기 3가지만. 그리고 장점 딱 2가지, 단점 3가지. 그리고 바꾸면 되니까. 1번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 자치관리, 자가관리는 볼까요? 이 방식은 위탁관리에 비해서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되고 내가 내 거 아니까 직접 의사결정이 빠를까 될까요? 금방금방 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 빠르다, 신속성. 그 다음에 보안관계, 기밀유지, 시설 내어 잘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유적으로 자기 집 화장실 변기는 번쩍번쩍 윤나더라. 그죠? 다른 데는 공동화장실 어쩌니까 더러워서 못 쓰지만 자기 집 방에다 짜니까 휘집어낸 사람 없습니다. 금방 주워요. 머리카락 잡아서 죽고 왜다래요. 그죠? 근데 길에다 다 버리잖아요. 그죠? 뻔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관리, 전문관리, 간접관리 또는 외주관리. 이런 것들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놈에 따라서 뭡니까? 전문성을 할 때 그때 하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고, 그죠? 그래서 노화 늦추다는 얘기는 오래 써먹게 만드니까 내용 요소를 길게 갈 거고, 맞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럼에 따라서, 그리고 주로 대형 건물.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비교적 작은 건물에 들어가는 조금 대형 건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거에서 이걸 전근대적 관리, 이런 뭐라고 해요? 현대적 관리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옛날 관리 방식은 지금 방식이니까. 옛날 조그마한 2층짜리 건물은 관리 맡길 건데, 그래서 50층, 100층짜리 넣었죠. 관리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형화되고, 아까 건축기술이 발달되고 대형화. 그러니까 혼자 못 할 거니까. 맞죠? 똑같은 얘기요. 조금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는 것은 자치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자치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한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말은, 그죠? 기술적 파트는 남 맡길 거고, 경제적 범위는 내가 쥐고 있을 거다. 맞죠? 더 속되게 몸 쓰고 힘 쓰고, 그죠? 힘으로 때우는 것은 남 주고, 돈 들은 내가 쥐고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은 위탁이 맞겠죠. 경제적 범적은 자관리가 맞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좋으면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결제만 노출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 근데 대부분 어쩌니까 혼합이 있게 돼 쪼개져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한계가 분명하다. 대부분 나오는 지문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5번 또 나왔죠.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지 분명히 장점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그 지문도 어쩌니까 요 지문에서 벗어난 거 없잖아요. 사실 몇 개 안 썼지만은 요게 키예요. 그 다음에 거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8번은 이제 임대차 유형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유형에서는 이거 있죠. 그래서 조임대차가 있고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요거 따지는 문제. 관리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저 조임대차. 우리의 조임대차란 말은 우리가 조란 말은 총이란 말, 토탈이란 말이죠. 그로스 개념. 그러니까 임대료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일명 주거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같으면 남의 전세값 주고 지금 들어가면 어쩌니까 모든 어떤 화재보험이라든가 그죠 전부 다 누가 냅니까? 집주인이 내야 되겠죠. 보험료도 특별수단 충당금도 집주인이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비에 붙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붙어 나왔으니까 세입자가 대신 대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올 때는 어쩌니까 내가 거기서 얼마 살았으니까 기간 딱 계산해서 특별수단을 다시 대받아 나올 수가 있죠. 다 자기 집 사니까 모르시죠? 내 집 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임대차. 순임대차는 어디였습니까? 여기는 공업용. 그죠? 여기는 공업용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공업용에서 순임대차는 글자 그대로 이 공간만 딱 빌려주는 임대차가 순임대차. 그런데 경우에 따라 또 부가적인 뭔가 세금이 따라갈 수가 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빌려준 공간만 딱 빌려주게 되면 수임대차인데 갑이라는 녀석이 여기서 어쩌니까 가장 잘 쓰는 내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을 한대요. 인화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쩌니까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료 누가 내라 화재보험 네가 내세요. 이렇게 수임대차에 이렇게 정해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된가 해서 1차 수임대차, 2차, 3차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의미도 없어요. 물론 3차가 원칙이지만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는 주로 이제 매장용 부동산에서요. 여기는 매출액을 어쩌면 일정을 딱 정해놓고 일정 매출액까지는 얼마 기본으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에 따라서는 몇 프로 더 주세요.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겠죠. 그거 받는 문제. 자, 그래서 그게 어디가 있냐면 10번이 지금 그 문제입니다. 8번부터 풀어보고 갈까요? 똑같은 문제니까. 8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1번 자가관리는 입주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 가능하고 기밀유지가 효과적이다. 또 기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물건 하니까 내 물건 마음대로 하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즉시 할 수가 있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죠. 두 번째, 자가관리는 관리원의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 또 나왔죠. 자가관리는 타성화, 매너리즘, 과감한 시설 투자, 개혁, 개방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 얘기했잖아요. 당신 괜찮으시면은 자고는 괜찮을 거야. 며칠은 또 괜찮으셔요. 나중에 큰 병 생깁니다. 애들 아파봐요. 새벽 4시 응급실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감집에서 그러잖아요. 대감 돌아가셨다면 먹던 밥 먹고 갑니다. 대감마님 돌아가셨다면 그때 먹던 밥도 빼고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모 편찮으시면 먹다 밥을 먹고 가. 애가 다쳤대. 바로 가. 안 그런가요? 솔직한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또 우리 애들도 어쩌니까 그럴 거예요. 틀려보셔. 똑같습니다. 보니까 해보니까. 그죠? 해보니까 똑같아요. 마음은 안 그랬었는데 해보니까 바쁘다면서 TV에 자면서 바쁘대. 그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애들 안 오면 왜 안 오냐 전화하고 난리가 나죠. 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자가관리의 단점, 매너리즘. 따라서 본업에 전념하기가 좀 곤란한 단점. 맞죠? 세 번째, 위탁관리는 전문업자 활용으로 전문적인 함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본업에 충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 방지. 키워드는 어쩌니까 타성화 줄인다. 그게 키워드 아닌가? 결국 두 문제 나왔는데 요 말, 요거 계속 좀 쓰고 있네요. 요게 키워드. 다른 말도 있어요. 근데 요거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거리는 이상 없을 거니까 요거 정도만요. 네 번째, 혼합관리는 경제법적 관리는 관리 업무는 자가관리를 당연히 맞잖아요. 이것도 뭐는 자가관리다, 뭐는 위탁한다, 이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남한테 맡기겠는가? 힘쓰는 것은 남 주고, 그죠? 땀나니까 돈 되는 내가 쥐고 있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차인 선정 기준과 계약 방식의 주거용은 유대성과 조임대차, 맞죠? 매장용은 가능 매상구와 매장용 뭐 비율차 요거 하려고요. 요거네요 지금. 그 다음에 공업용 뭐입니까? 순임대차. 일단 요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홈에 대한 계산 문제 유일하게 딱 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오른쪽 10번 문제. 매장용보다 단 임대차 계약 내용인데 비율 임대차에 대한 임대는 얼마입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 임대차는 얼마? 150만 원. 얼마까지 보내죠?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 원 기본금. 여기다가 이제 추가 임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임대는 매출액이 얼마까지는 얼마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정을 법을 벗어나 초과했었을 때 추가적으로는 얼마를 달라 그거니까. 자, 그러면은 기본 임대가 150만 원인데 월 총수대 5천만 원을 청할 거는 5% 추가 임대로.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매출액이 5천만 원까지 뭐 한다? 그죠? 어디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쩌니까 매출액이 5천만 원까지 얼마 하자? 150만 원 하자.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될 때는 몇 프로 달라? 그죠? 초과한 그 부분만은 5%.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7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2천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 2천만 원 5%니까 2, 5, 12구만. 그러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50 더하기 1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어쩌니까 250 나오겠죠. 근데 또 정할 수도 있잖아요. 5천에서 6천까지는 5%, 6천, 7천까지는 4%, 그 다음에 7천부터 8천까지는 3%, 또 세부들 또 정할 수도 있죠. 그럼 조금 더 복잡할 따름이죠. 그 비율만 보면 되니까. 만일에 5천부터 6천까지는 5% 가져갑시다. 그러면 50만 원 나왔겠죠. 그 다음에 6천 이상 7천까지는 4% 예를 들어서. 그걸 더 정하자고요. 거기는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150만 원 달라.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5%였는데 그 초과분을 좀 더 세분화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천에서 6천까지,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천에서 6천까지는 얼마? 예를 들어서 여기는 5% 초과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6천에서 또 어쩌니까 7천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4% 예를 들어서, 또는 7천에서 어쩌니까 또 8천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3%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꼭 하나만 정할까요? 아니죠. 하나 정할 수도 있고 두 개 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천 이상을 예를 들어서 뭐 2% 이렇게 한다든지 정할 수도 있죠. 요렇게 정하면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5천, 6천까지는 어쩌니까 5%니까 일단은 50만 원 받을 거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했으니까, 그때 4%니까 저는 40만 원. 그러면 150에다 90을 더하면 되겠네요.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거기처럼 어째 딱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초과분은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간격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5천에서 6천까지는 몇 프로, 아니면 5천에서 7천까지 몇 프로, 또 7천에서 1억까지 몇 프로, 1억 5천 몇 프로, 또 정할 수도 있잖아요. 정하기 나름이니까 방법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버리기 너무 아까운 문제 아닌가요? 우리 수익 방식 계산은 좀 어렵다, 이런 건 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계산 문제 별거 아니라니까요. 지가 계산이지 뭐, 뻔하지 뭐.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론 계산은 좀 어렵어. 솔직한 얘기가. 투자론 계산은 조금 어려운 거 맞죠. 평가 계산은 좀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계산 파트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균형가게 한번 구해보세요. 이번에 또 나왔죠? 그 두 개 따지는 문제 너무 뻔한 문제. 그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모르잖아요. 그거 또 나왔더만요. 그 똑같이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똑같은 문제 나왔죠? 나오는 게 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파트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워서 틀린 것은 어쩔 수 없고 기본적인 것을 하자고요. 그거 하면 충분히 되니까. 그 기본해 가지고 어쩌니까 나 연봉 10억을 받으실 분이 그 정도로 투자해야지. 아, 미안해. 연봉 50억인데 10억이랬다. 잘못 말했습니다. 아, 그 정도 투자하려고 하니까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 희망을 갖고 합시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사이클 11번.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거기 건물 사이클 이론 요거 하나만 합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생애 주기비용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 사이클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건물을 뭐처럼 본다? 자연적으로 본다? 인문적으로 본다? 인문적으로. 더 정확히 보면 무생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처럼 본다. 생태학적으로. 건물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 먹고 죽고 없어진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을 보자. 건물이 생애주기, 생애 맞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생애주기, 건물 사이클요. 글자가 들어갔자면 건물 생애주기 또는 건물 사이클. 건물이 뭘 갔습니까? 사이클을 갔는데 뭐를? 라이프 사이클을 간다 그런 얘기 아닌가? 사람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 먹고 늙고 죽고 하는 그런 얘기. 에이지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 패턴 또는 건물의 생애주기 또는 성세주기, 성하고 세하고 오르락내리락 성세라든가 사이클 패턴 그 다음에 생애주기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에이지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첫 번째 그러니까 신축 전 단계, 신축 전 단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전 건축 단계, 전 개발 단계. 그래서 기본서에서 전 개발 단계 나와서 개발은 토지에 쓰는 게 원칙이고 건물은 안 써요 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개발은 일반적으로 건물보다는 토지가 더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글쎄 개발하면 써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발보다는 건축이 더 올바른 편 아닐까요? 건물 같으면. 그러면은 신축 전 단계니까 건물 짓기 전에 뭐 합니까? 지금 건물 짓기 지금 나지 상태라든가 비어있는 땅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게 뭐 합니까? 설계사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물 지을 거지 크게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고도자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겠죠. 용적률 몇 프로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 활용, 딱 한마디로 전문가 활용. 근데 그 전문가는 금융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고 법 전문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 전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케팅 전문가 있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전문가 활용.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요. 그러니까 전문가 활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저 설계사 찾아가 전문가 맞죠. 돈 빌리려면 어쩌면 은행에서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그 전문가 맞잖아요. 근데 공법상 있는가 또 봐야 되겠죠. 법률 전문가. 용도 결정, 컨설팅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 그래서 여기 전문가는 그저 중개사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어떻게 할 건지. 금융 전문가 다 되는 거죠. 이것도 외우지 말고 내가 지금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내 땅에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땅 밀고 집 짓기 시작합니까? 하다보니 설계소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건물 지으려면 내 돈 100%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 찾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또 그 건물을 어떻게 분양할 건지 누군가 분양업체도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 분양할 정도 큰 거 지어야지. 조그마한 거 말고 큰 거 지으니까. 맞죠? 전문가 활용. 자, 찾아가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할까? 이제는 신축 단계요. 그러니까 신축 단계는 물리적 유용성은 최고 맞죠? 물리적이란 말은 새 거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하자는 신축 건물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잖아요.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 유용성이요. 그러니까 물리적 유용성은 어쩌니까 최고다. 당연히 맞죠? 물리적 유용성은 최고가 되는 건 맞죠? 대신에 경제적, 기능적은 최고가 안 될 수도 있죠. 건물, 새 건물이 가장 비싼가요? 주변에 구색이 갖춰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는 최고인데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능적 하자요. 이건 어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물리적 요소는 최고지만 모든 요소의 최고다 그러면 틀렸겠죠. 물리적은 최고 맞잖아요. 근데 기능적, 경제적은 최고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새 건물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비싸면 좀 있은 다음에 구색이 갖춰지면 더 비쌉니까? 맞죠? 건물, 새 건물 덩그러 있는 것보다는 주변이 어쩌니까 인근적이 전부 다 구성되고 좀 어쩌니까 구색이 갖춰지고 그때 더 비싼 거 아니요? 그죠? 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안정 단계요. 안정 단계 같으면 성숙기죠. 사람 같은 뭐겠습니까? 중년 단계겠죠. 이게 가장 어쩌니까 수익이 최대인 거 맞죠? 이때는 그러니까 경제적 유용성이 어쩌니까 이게 최대야. 이게 가장 어쩌 높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가장 장기. 가장 기간이 장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투자 하자보수 언제 한다? 이때 합니다. 투자 계획은 언제? 가장 장기적이고 투자 계획은 언제 세워야 됩니까? 투자 계획은 여기서 세웁니다. 노후 단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때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몸 좋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되죠. 아픈 다음에 이거 하지 마시고. 그죠? 한결같이 똑같이 봄이 다 똑같아. 봄이.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거 투자 계획 언제 세운다? 요거 잘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키가 뭡니까? 요거죠? 노후 단계. 그럼 노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노후 단계는 시설 투자 하자보수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어쩌니까 노후 단계는 그야말로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좀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 용수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절대로 하자보수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철거계. 그래서 아주 속되게 말했죠. 고목나무에 꽃 안 피어요. 새로 바꿔야지.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설 투자 또는 시설 투자한다든지 또는 투자 계획 이거 하지 마세요. 또는 투자 계획 어쩌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겁니다. 모두 다 전부 다 여기에 다 맞춰요. 대부분. 나머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후 단계가 걸리기 쉬워요. 노후 단계는 건물의 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 하자보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느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니까 거기만. 다른 건 문제될 거지가 거의 없으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겠습니까?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완전 폐물 단계 그야말로 이제 버린 단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겠죠. 모든 키는 전부 여기 있을 겁니다. 대부분 네 번째 다 걸어오는 게 거의 일반적. 그래서 노후 단계는 시설 투자하지 맙시다. 차라리 철거계획 세우는 게 더 낫다는 얘기. 여기까지만요. 자, 11번. 건물의 생애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이용이란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버팀연수를 말한다. 물리적 내용연수, 버팀연수, 수명.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연수로 많이 쓰죠. 경제연수는 감가수정에 쓴다는 얘기. 그러면 물리적 내용수가 더 클까요? 경제연수가 클까요? 두 가지 구별하자면 대부분 다 물리적이 더 크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있어야 돈 될 거 아닙니까? 건물 없어지면 돈 안 되니까 경제적이 항상 더 작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째, 건물의 물리적 용수는 안정당에 가장 높게 나오냐? 신축당이 제일 높게 나오죠. 물리적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시간하고 밀접하니까 새 거냐 헌 거냐니까. 맞죠? 그래서 물리적 용수가 가장 높은 것은 신축 단계가 맞습니다. 따라서 신축 단계는 그죠? 하자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우리 평가에서 내용 요소 쓰는 거고 기능적 경제 감가는 관찰 감을 쓴다.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물리적 측면은 물리적 하자는 내용 요소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능적 하자라든가 경제적 하자는 관찰 감을 쓰는 것이 맞다는 얘기. 두 개를 섞어 쓰면 좋다는 얘기. 괜히 얘기했어 지금. 그래서 지난주 우리 했던 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안정단계 건물 양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연장될 수가 있고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연장해서 어쩌니까 안정단계에서 뭘 하자? 하자보수하고 시설투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이때 말 뜻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면 이번 세 번째는 네 번째. 네 번째,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 설비 여간 등이 악화되는 단계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요? 시설 투자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 그것만 주의하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물 관계의 생애 주기비용. 생애 주기비용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건물 사이클, 건물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과정을 나타내면 주기비용이니까 가면서는 비용이 어디가 많은가. 가장 쉬운 얘기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마감재를 잘 썼습니다. 마감재 잘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5천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마감재를 잘 써놓으면 나중에 겨울에 어쩌니까 난방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 여름에 어쩌니까 냉방비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건축재를 잘 써서 목돈 들어간 게 좋을까 아니면 계속 두고두고 좀 한 50년 동안 비용이 들어간 게 좋을까요? 그죠. 처음에 잘해야겠죠. 그리고 애들도 어렸을 때 어쩌면 건강하게 키워놓으면 어쩌니까 병치리 안 올 거고 올해도 건강하게 잘 살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이유식을 잘 먹인다, 그랬다 뭐를 잘 먹으면은 건강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나중에 어쩌니까 두고도 잘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 목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적게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생애 주기비용을 적게 줄이는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은 건물이 태어나서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생애 주기비용은 건물이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비용이 나오는데 그 주기비용이 어쩌면 더 적은 게 좋은 거지 주기비용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처음에 목돈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어쩌니까 전기요금 좀 떨어뜨려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거니까. 맞죠? 지금 우리나라 어쩌니까 지금 기후가 점점 뜨거워지는 게 사실 맞잖아요. 지금 도시에서 어쩌니까 실개천을 만들고 숲을 만들어 보자고요. 나무를 많이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성비용 광주 같은 예를 들어서 몇 조가 들어갈 수가 10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숲을 갖춰가지고 도시 온도를 1도만 떨어뜨려봐요. 예를 들어서 1도만 떨어뜨리면 여름에 그죠? 에어컨 1도 떨어뜨린 비용 한번 에너지값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 1도 비용을 따져보자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 만든 그 처음에 비용, 그 비용이 더 좀 크더라도 나중에 어쩌니까 50년, 100년 동안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기비용이 훨씬 더 작게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걸 하는 게 사실 맞겠죠. 맞잖아요. 또 지금 올해처럼 어쩌니까 이런 국지성 폭우가 온다든지 가뭄이 어쩌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어쩌니까 수로로 만들어가지고 댐이 어쩌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대신에 물 관리를 지금 못해. 그래서 물 관리 한다는 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 관리를 잘 못하고 전부 다 바다로 흘러보내잖아요. 그거를 막아가지고 어쩌니까 전부 다 농수로 연결해가지고 식량은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가뭄에도 어쩌니까 물 전부 다 되고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때 건설비용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 건설비용 고용 창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하더라도. 그거 딱 안속해 놓으면 몇십 년은 또 두고도 써먹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어쩌니까 댐 만들고 수로 만드는 비용이 바로 초기 비용 맞잖아요. 그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죠? 그 비용 때문에 나중에 어쩌니까 농사 짓는데 잘 짓고 물 관리가 잘 된다면 그게 두고두고 쓰면 그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쪽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생애 유지 비용이란 말은 그죠? 생애를 하는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을 대수면 그러니까 고정비를 어쩌면 좀 많이 들어가도 변동비를 줄이는 게 맞다는 얘기. 우리 사업할 때 그러잖아요. 고정비가 좀 들어가도 어쩌니까 변동비가 줄여야 됩니다. 특히 중개업 같으면. 고정비를 조금 더 변동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니까 조금씩 들어가니까 저것처럼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몇십 년 앞으로 사업할 거니까. 맞죠? 앞으로 한 40년 더 사업하실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12시쯤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인생에서 지금 12시쯤 된 거 아니요? 그죠? 전화 11시쯤 됐는가요? 그러니까 말 뜻만 아시면 돼.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러면 이제 5번 볼까요? 그래서 건물관리계 생애 주기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를 조절하자. 그러면 어디가 더 큰 게 좋을까요? 관리 유지비가 큰 것보다는 초기 투자비를 크고 한 번에 딱 들어가고 두고도 쓰면 낫지 않을까요? 말뜻. 그래서 아까 마감재를 잘 쓰면 건축비는 5천만 올라갔다. 대신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줄이면 앞으로 50년 동안 어쩌면 그게 5%만 빠져봐요. 그게 훨씬 더 클 거니까. 말 되는 거죠?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대부분 또 건설공사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저기 수서역 STR인가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돼. 집안에 폭우 와서 비가 줄줄 새고 그게 지금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거죠. 맞잖아요. 고속전철 만들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량품 써가지고 교차비용이 더 많이 들거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죠. 고속도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면 늘 떼우고 있죠. 그 떼우는 비용이 어쩌니까 더 많이 들죠. 그게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 들어갈 때 목돈 들더라도 그래야 맞잖아요. 모든 건물 전부 다. 근데 좀 잘 아는 경우가 많죠. 그중에 일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건설업자만 다는 안 그렇지만은 11번 이해하시는 거죠? 12번 건물의 생애주기에 서면 옳지 않은 것은 노후 단계는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다 따라서 기능개선 목적으로 쓰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 킵니다. 1번 이해됐죠? 두 번째, 노후 단계는 빌딩 자체 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며 새로운 임대차 계획 체계에 따라서 교체 계획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건 많이 나오죠. 어느 지역에 재개발 지금 거의 시행됩니다. 그런데 남이 전세집 들어갔었는데 재개발 비용이 딱 떨어질 때 어쩌니까 그때 바로 나가세요. 계약기는 안 끝났다고 해서 주인한테 이사비 주세요. 따지지 말고. 그걸 딱 계약 특약이 딱 달면 되잖아요. 일종의 특약으로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 단계는 신축 단계 이건 줄어들고, 구체적으로 뭐가 줄어들고, 물리적 용수는 줄어들고, 그 좀 건물이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 새 건물은 아니잖아요. 물리적 용수 줄어든 건 맞죠. 대신에 뭐가 커질까요? 경제적 용수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빌딩 수명은 그 가장 본질적 가장 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 그래서 아까 그죠? 신축 여기서는 어쩌니까 요건 최고 맞죠.
근데 요 단계 오면 요거는 약간 떨어지겠죠. 신축 단계 물리적 요소가 떨어지고 대신에 뭐가 여기에 가장 최대가 되고 장기적이란 말. 거기다 관리까지 잘해두면 더더욱 오래 간다는 얘기. 말 되죠?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시설, 구조, 일부 등 수선, 개축, 그 다음에 또는 대수선을 향해 삼을 경우에 안정 단계 이후에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대부분 노후 단계는 고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러면서 신축 전 단계가 뭐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로 키워드가 네 번째.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안정 단계 이후 노후 단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안정 단계 해야지 노후 단계는 피하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전 폐물 단계는 빌딩의 경제가치 거의 없는 단계로서 전 개발 단계, 전 것을 행하는 모든 것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맞죠? 자, 오른쪽 13번. 생애 주기비용이란, 볼까요? 생애 주기비용이란 건축물의 계획, 설계비용으로부터 건설비용, 유지관리비, 그리고 폐기체험비용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비용이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 비용, 써먹을 때 비용, 없앨 때 비용,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그게 전부 다 비용이니까. 건물이 전체 일정 생활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뭐라고 한다? 생애 주기비용이다. 그럼 포인트는 생애 주기비용은 가운데만 들어간 것보다 맨 처음에 많이 들이자. 그게 더 효과적이다. 결론은.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제대로 짓자. 그래야만 좀 목돈 들어가도 나중에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죠? 조금 아끼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의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쾌적성과 내용수가 동일하다면 생애 주기비용이 가능한 적은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같은 비용이면 똑같은 건설 비용 어쩌니까 생애 주기비용이 더 작은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건물을 평가할 때 써먹는다니까. 자, 저 건물은 왜 값이 이렇게 비싸다? 뭐니까? 거기다 어쩌니까 그때 내용요소 말해주고 주기비용과 딱 말을 섞어서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10년짜리 건물인데 저 건물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 관리비 적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애 주기비용이 적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저 건물은 유지비가 적다. 그게 주기비용이 적다는 얘기. 맞죠? 저 건물은 난방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게 뭡니까? 생애 주기비가 더 유지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그럼 그만큼 더 수익이 높은 거 아닌가? 똑같이 수익이 예를 들어서 5%짜리입니다. 똑같이 10%짜리인데 비용이 어쩌면 1%만 줄어봐요. 그럼 이익이 1% 생기는 거죠. 그걸 10년이면 10%, 20년 20%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식을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금을 사면 되겠구나.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럼 돈 되는 거 맞죠? 너무 돈 얘기 많다 지금. 그지만은 우리도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고 다 잃어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잘 써보면 효과 있으니까 그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생애 주기비용 구성을 보자면 건설비용 그 일부이라며 유지관리비용, 운영비가 큰 비용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을 때 비용, 그 다음에 써먹을 때 비용, 폐기체험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뭘까요? 유지비용이 제일 많으니까. 유지기간이 기니까. 그럼 될 수 있으면 유지비용은 장기간 나오는 유동비를 줄이는 게 좋지 않냐. 유동비를 10%만 줄여봤자 1%만 줄이면 10년이면 20년, 5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 뜻이. 그래서 네 번째.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볼 때는 건설 당시의 외벽 마감의 양지목을 선택 건설비용을 느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좀 드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난방비 줄이고 냉방비 줄이고 어쩌니까 건물 유지를 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럼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을 때 건축비, 써먹을 때 비용, 없앨 때 비용 이걸 생애 주기 비용.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이걸 줄이자. 요걸 조금 올리더라도 줄이자. 그 뜻, 결론이. 그죠? 할 때 제대로 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그죠? 조그마한 비용을 여러 번 넣지 맙시다. 제대로 지어가지고.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비용에서는 유지비용을 줄이자. 같은 값이면. 맞죠? 자, 다섯 번째 건물 관리 경우에 생애 주기비용을 통해서 조기 투자비와 조기 투자 관리 유지비용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얼마니까 이 건물 앞으로 몇 년 써먹을 수가 있다.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분석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중개하실 때게.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만요. 마케팅은 뺍니다.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